안녕하세요. 자미원 한의원의 원장 허정원입니다. 오늘은 체온 조절만 잘해도 잘 잘 수 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방문을 하더라도 어쨌든 체온을 확인하는 게 일상이 돼버렸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크게 아프지 않는 이상, 그리고 조금씩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사람의 정상 체온은 36.5도가 정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온도가 몸의 신진대사와 면역체계 작동, 그리고 각종 생명유지 활동을 위해서 거기에 관여하는 효소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온도라고 하는데요. 이 시상하부의 체온 조절 중추에서는 늘 이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겨울철 야외에서 낮은 기온에 장시간 노출이 되다 보면 추위를 느끼게 되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몸을 덜덜덜 떨게 되는데요. 이렇게 떠는 행위 자체가 사실은 체온을 올려주는 하나의 방편이라는 사실, 그리고 반대로 더위를 느끼게 되면 땀을 내서 온도를 빠르게 내려줘서 체온을 식혀주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되죠. 그리고 요즘 기승하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외부에서 침입하는 바이러스와 우리 몸이 싸우게 되면 체온이 올라가는 고온에 시달리게 되기도 하는데 39도, 40도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는데요. 우리 몸이 이렇게 외부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바이러스랑 싸우면서 체온이 상승할 때는 어느 정도까지는 체온이 높은 상태를 유지시켜 주는 것이 면역력을 올려주는 데 더 필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감기와 같은 그런 크고 작은 감염병에 걸렸을 때 37도에서 8도 정도의 체온이 측정된다고 한다면요, 억지로 그걸 36도 5부로 낮추기 위해서 막 떨어뜨리기 위해서 애를 쓰기보다는 37도에서 8도 정도의 체온을 유지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서요, 대신 탈수나 탈진, 그리고 영양 부족을 방지하기 위해서 충분한 수분과 영양을 섭취를 해 주시거나 아니면 수액제사, 링거 있잖아요, 그런 걸 맞아 주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만약에 39도 이상의 체온으로 올라갔다, 그게 며칠이 지속된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뜨거워지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장부들 있죠. 뇌, 머리라든지 폐, 그리고 심장 등과 같은 이런 장부에 크고 작은 문제나 염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차가운 수건을 활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해열제를 이용해서 체온을 37도, 8도 그 정도까지는 낮춰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은 하루 종일 같은 체온, 하루 종일 36.5도를 유지하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 중에 새벽에 가장 체온이 낮고요, 한 4시, 5시 그때쯤에 가장 체온이 낮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 뜨기 시작하면서부터 체온이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해가지고요, 오후 5시에서 한 6시경, 오후 늦은 시간에는 체온이 가장 높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저녁에 해가 지고 난 이후에는 체온이 점점 떨어지면서 잠들 때쯤 되면은 체온이 약간 떨어진 상태가 되면서 잠이 더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는데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 막 잠에 이렇게 빠져든 애기들 있죠. 그 애기들 가만히 보면 이마가 좀 촉촉하게 젖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이 들었는데 땀을 흘리네? 더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애기들이 잠들기 직전에 올라가 있던 체온이 땀이 그렇게 살짝 나면서 체온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잠이 들게 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혹 보면은 유난히 이렇게 자면서도 땀을 엄청나게 많이 흘리면서 잔다, 베개가 젖을 정도로 흘린다, 이런 아이들도 있는데요. 어른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어른의 경우라고 한다면 이건 식은땀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아이들의 경우는 이건 식은땀이 아니고요, 수면 중에 체온 상승의 폭이 큽니다, 애기들이. 그래서 체온의 상승 정도가 높아서 그 체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땀이 나는 거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까지는 정상적인 생리현상이라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이 체온의 변화를 잘 활용을 하시면 숙면에 도움을 줄 수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앞서 이런 말씀을 드린 건데요. 잠이 들 때는 체온이 살짝 떨어지면서 잠이 든다는 걸 우선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에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한다거나 반신욕을 한다거나 족욕을 한다거나 이런 걸 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따뜻한 물에 몸을 담궈서 의도적으로 체온을 살짝 좀 올려준 뒤에 잠자리에 들어가는 타이밍이 딱 되면은 천천히 그 체온이 떨어지겠죠. 떨어지는 그 타이밍을 찾아서 잠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뭐 반신욕, 족욕 이런 게 좀 번거롭다라고 한다면 따뜻한 차라든지 따뜻한 우유를 마셔주는 것도 같은 의미로 해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잠들기 전에 체온이 지나치게 많이 높아지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됨으로써 상승된 체온이 잘 떨어지지 않게 되면 오히려 수면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집중해서 뭐 게임 같은 걸 한다거나, 아니면 너무 과격한 운동을 밤늦게 한다라는 거나, 아니면은 게임을 응원하면서 축구를 응원하는데 밤늦게까지 응원을 했는데 흥분을 너무 많이 했다거나, 아니면 뭐 열량이 높은 그런 음식 혹은 맵고 짜고 이런 자극적인 음식들을 밤늦게 야식으로 섭취를 하셨다거나 하게 되면 체온이 높아질 뿐 아니라 그 높아진 체온이 잘 떨어지지가 않게 돼요. 밤 늦은 시간에는 잘 떨어지지 않게 되면서 잠들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교감신경이 항진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약간 흥분된 상태, 긴장된 상태가 되면서 잠들기가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더운 여름에 열대야가 찾아오게 되면 잠드는 게 좀 어려워지잖아요. 이것 또한 잠자리에 들었을 때 체온이 살짝 떨어져야 되는데 주변 온도가 너무 높아서 그 체온이 잘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잠들기 전에 살짝 체온이 떨어지고 교감신경의 항진 상태가 줄어들어야 잠이 들게 되는데요.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취침 전에 이런 체온 변화가 자연스럽지 못해서 잠들기가 힘들어하는 분들도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보고 접근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체온이 잘 떨어지지가 않아서, 두 번째는 반대로 체온이 너무 낮아서. 간단하죠. 정반대의 두 가지 상황을 설명을 드린 건데요. 첫 번째 말씀드린 체온이 잘 떨어지지 않는 분들의 경우에는 다시 두 가지 경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평소에 열이 많고 소화력이 좋을 뿐만 아니라 체력도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인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신경을 많이 쓴다거나 화를 낸다거나 무리하게 막 운동이라든 육체 활동을 많이 하고 난 뒤에 그 열이 쉽게 잘 내려가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갱년기라든지 과도한 긴장이라든지 불안감, 화병 등으로 인해서 비정상적으로 상체 쪽에만 열이 몰리게 되면서 평소에도 이런 열감을 느끼긴 하지만 잠들 때쯤에서 잠자리에 이렇게 딱 눕게 되면 상체 쪽으로 몰려있는 열이 머리 쪽으로, 상체 쪽으로 더 많이 몰리게 되면서 잠들기가 힘들어지게 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하체나 발, 뭐 발등, 무릎 혹은 또 아랫배, 요런 아래쪽 부위는 차갑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체는 뜨거운데 아래쪽은 차가워서 이불을 덮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한참을 계속 갈등을 하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몸에 열이 많은, 그러니까 체온이 높아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은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체온이 너무 낮아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의 경우에도 또 두 가지 경우를 염두에 두고 접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 추운 곳에서 잠을 자게 되면 쉽게 잠들기가 힘들죠. 그죠? 그것처럼 잠들기 위해서는 적당히 따뜻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체온이 낮아서 적당히 따뜻한 상태가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 분들은 그것 때문에 잠들기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그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평소에 추위를 많이 타는 분들이 체온이 낮은 상태를 개선시키려고 스스로 노력을 합니다. 그 노력의 결과로 얼굴 쪽으로 막 후끈 달아오르는 열이 만들어지기도 하는데요. 이걸 한의학적으로는 허열이라고 얘기를 표현하는데요. 추운 곳에 있다가 갑자기 이제 따뜻한 곳에 딱 들어가게 되면 갑자기 얼굴이 확 달아오르면서 붉어지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얼굴 쪽으로 열이 달아오르는 증상이 저녁 시간에 혹은 취침 전에 나타나게 되면서 가슴 두근거림이라든지 살짝 더워진 느낌 때문에 그 열이 식을 때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 상황에서도요, 얼굴은 좀 뜨겁고 가슴은 좀 두근거리는데 손발은 차갑고 몸은 좀 춥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각 경우에 따라서 체온을 내려주는 차가운 약을 쓰기도 하고요. 반대로 몸을 좀 따뜻하게 하고 기온을 끌어올려주는 따뜻한 약을 활용해서 치료를 하기도 하는데요. 간혹 이 비율을 적당히 섞어서, 적당한 비율로 섞어서 차가운 약과 따뜻한 약을 섞어서 처방을 해야 치료가 가능한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한쪽으로 모는 게 아니고요. 섞어야 돼요. 잡탕처럼 섞어서 치료를 해야지 부작용 없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내가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잘 모르겠다, 헷갈린다 라고 하신다면 일단 제일 먼저 소화력을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섭취하고 분해해서 열로 만들어내는 보일러 같은 기관은 위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평소 소화 상태가 좋아서 하루 3끼, 한 공기씩 식사는 거뜬하게 해낸다. 그리고 조금 과식을 하더라도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선은 몸이 좀 뜨거운 쪽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반대로 항상 소화가 좀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더부룩한 느낌 때문에 많이 먹지를 못한다라고 한다면 타고난 체질이라든지 현재 상태가 조금은 차가운 쪽으로 기울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렇게 판단한 다음에 따뜻한 성질의 음식과 차가운 성질의 음식을 섭취했을 때 몸의 반응을 살펴보면서 체온 조절을 통한 숙면의 방법을 찾아가시면 될 텐데요. 예를 들어서 몸이 뜨거운 분들 같은 경우에는 뜨거운 성질을 가진 음식을 드시게 되면 열이 덜한다, 위로 뻗치는 느낌이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고 한다면 그분은 가지고 있는 체질이 체온이 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반대로 따뜻한 성질의 음식을 드시게 되면 몸이 따뜻해져서 좋다, 편안함을 느낀다, 몸이 좀 풀어지는 느낌이다, 기운이 난다, 이런 느낌을 느낀다라고 한다면 그분은 당연히 체온이 좀 낮은 상태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죠. 조금은 전문적인 내용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에 조금 춥게 혹은 조금 덥게 해주면서 가장 적당한 수면 환경을 만들어주는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수면 환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온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주변 환경, 그러니까 침실의 온도도 중요하지만 내 몸이 가지고 있는 온도도 잘 살펴서 수면에 적절한 체온을 유지해 주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